네, 또 그 사람입니다. 이정입니다. 그 비용도 절감해야 되겠고 해서 그냥 1인 타협 하기로 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기왕에 발제를 했고 하니까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에서 지역의 커뮤니티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또 지역문화재단의 그 역할은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성과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영화 관리자께서는 그 서구 지역 구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술 쪽에 있어서는 좀 품격이 높은, 품질 있는 예술을 이 지역에서 더 많이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예술 교육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술 교육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가 90%가 넘는 표현해야 충격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굉장히 낮은 예술 교육 경험을 갖고 계시다. 이런 문제들을,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해 갈까라는 것이 이제 문화재단이 고민하고 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유경숙 그 관리자께서는 인천 서구라고 하면은 그 떠오르는 이미지, 즉 해가 지는 곳, 바다 끝 꼭지점, 또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또 갯벌과 매립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반려견 축제라든지 파주의 골프장 음악 축제, 그리고 웰컴데이라고 하는 몇 가지, 그러면서도 이제 지역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예술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역 축제 또는 지역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어떤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굉장히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문화재단이 금년도에 생겨서 일을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그 이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서구 문화예술에 대한 현황을 이제 파악해보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전부는 아니고 53만 국민 중에 700분의 응답이고요. 그것이 이제 고도심과 또 신도시, 또 연령층별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가 또는 정기적인 그런 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런 수요자의 니즈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가면서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많은 그 도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천 서구는 이즈음에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이런 일들을 시작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제정신이 아닙니다.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유한국당 지구당 위원장은 인사 한 말씀 좀 안 했다고 처음에 하신 거지. 그리고 이학재 의원님을 신동근 의원님이라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만이 이 포럼에 또는 문화재단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전부가 아니고 조금씩 또 한 가지씩 찾고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실태조사와 무엇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는데 고민을
했으면 좋을까? 또 문화재단은 지역의 시민단체, 예술가, 반민이 함께 가야 되는 방법이나 그 필요성과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 두 분을 모시고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의견을 들은 이후에 객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이제 시간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는 없고 패널분들께 뭐 10분 외의 시간, 그 다음에 객석에 총 20분 이내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승용 인하대학교 교수님께서 서구문화예술 향후 실태조사 결과 발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승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그 논의점이 있는 것보다는요, 주제처럼 어떤 서구의 문화예술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저희가 같이 한번 탐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이 그러니까 서구가 문화도시로서 이제 재도약하는 그런 출발점을 알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서구문화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크게 충격받으실 일은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서구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이니까요. 예. 사실 이제 이후부터는 서구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변화되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적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최영하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법정 계획에 따라서 이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서구문화재단이라든지 서구의 어떤 그런 문화 정책들이 수립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사실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부평에서 오신 분 아니시죠? 네. 네, 부평 문화재단도 이제 10년 전에 수립이 됐고 그 문화향유 지금처럼 이제 주민들의 그 수요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조금 잠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4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이 수립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시의 정책들이 지금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9월 달에 그 계획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향후에 또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다행히 지금 가까운 인천연구원에 최영하 박사님이 계시니까 끝까지 맡아주실 것으로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인천 상황에서도 이 문화예술 교육이 2012년도에 비해서 지금 2% 정도 감소된 상황으로 데이터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경험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호회 활동도 저희가 막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012년도 데이터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2.3%가 인천에 감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을 토대로 서구문화재단은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사실 서구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이제 8개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추진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걸음마를 해야 될 기간이 뛰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응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서구문화재단에 힘을 실어서 어떤 것들은 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개선할 것들은 무엇인지 같이 의견을 도출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앞으로의 서구문화재단의 기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그 실패가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문화재단 설립 이전의 어떤 상황이라고 이렇게, 시간의 어떤 마디를 만들어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화재단이, 해결해야 될,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문화재단의 걸음마 단계인데 뛰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급해요. 너무, 말하자면 안타깝고 아쉽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더 노력해서, 저와 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이렇게 좀 개선해 가자고, 좀 더 낮게 해 가보자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면 전승용 그 변호께서는 이 정도 하시고, 다음으로 제가 아까 그 시작할 때 우리 그 발제자분과 패널분들을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따로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이제 축제 부분에서 왜 축제냐 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일 중에서, 말하자면 서구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 중에서, 또 서구 구민과 문화재단 설립에 관여하셨던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문화재단이 생겼으니, 이제 뭔가를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 아니면 뭔가 또 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들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를 기대하시는 중에 이런 것도 그 큰 기대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런 축제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자원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만큼 그것은 지속되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축제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서구에서 이루어지니까 가까운 곳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나도 가서 뭔가를 기여하고 싶다. 나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니까 나도 함께 즐기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뭔가를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가는 그런 콘텐츠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만이 그 축제는 지속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를 지금부터 고민해보는 단계다. 물론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오려고 마음먹었을 때 준비하면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현장을 돌아봤지만, 아직까지도 그 정답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런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논의해서 그런 축제도 함께 결정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숙 그 세계축제 소장님께서는 해외의 그런 지역 작은 축제, 큰 축제,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여서 즐기는,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축제들 많이 도와오셨고 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가능성 있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을 듯한 그런 몇 가지 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현길 대표님께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훈련받은 신현길입니다. 네, 보통 이제 세미나 할 때 이 정도 되면 다들 이제 지치시고, 네, 힘도 없으시고 하시는데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서구가 몇 개가 있을까요? 서구가 몇 개 있을까요? 네, 정확히 하십니다.
네, 제가 조사해보니까 인천 서구청이 인천 서구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대구 서구, 부산 서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서구가 참 많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인천 서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외부인의 느낌으로서는 인천 서구에 뭐가 있지? 지나는 가봤었는데 뭐가 나의 뇌리에 남았을까 생각해보면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 느낌뿐만 아니라 주변에 제가 이제 서구 오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인천 서구 하면 뭐가 떠올라? 그랬더니 그냥 공항 가는 길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 한 2달 전에 코레일이라는 미팅을 하는데 코레일이 이제 그 국토부의 예산을 받아서 인천에 이제 동구와 서구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천 동구 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동구만 있지 서구는 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서구가 좀 외부인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 특징적인 게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성분들 앞에 이런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하지만, 외부인의 시각으로 솔직히 느낀 지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 어떤 독특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 전국에 5개나 서구가 있고, 전국에 5개의 서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전국의 많은 수많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인천 서구만의 독특한 콘텐츠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유경수 소장님이 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안을 해주셨고요. 저는 또 유경수 소장님의 이야기에서 또 많이 좀 활용돼야 될 지점들이 문화예술 교육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세월호가 될지 어디가 될지 아니면 골프장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문화예술 교육 서구에 많은 문화예술 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오케스트라, 합창단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과 고민 지점들을 던져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좀 이렇게 나름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소구민의 문화 향유 실태 조사를 하는데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누는 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나의 구면은 굳이 구도심, 신도심 이렇게 나눠서 조사한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구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정확히 나누는구나. 그러니까 설문조사조차도 이렇게 구도심, 신도심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요즘 관심이 많은 게 문화 양극화의 해소입니다. 지역에 대한 문화 양극화 해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층에 대한 문화 양극화 해소일 수도 있는데 서구에서는 좀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지역의 차이점들을 잘 아시는 지역분들에 대한 지역 예술가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경숙 소장님께서 어린이 오케스트라별 PD를 붙여가지고 좀 독특한 발표회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에 들어서 청년기획자들이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의 문화를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라든지, 특히 대구, 광주, 이런 쪽은 지역 청년 기획자들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전국단에 펼쳐지는 창업 오디션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창업 오디션을 보면은 대구와 광주 이런 쪽 청년들의 활동이 아주 특출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천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과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은 제가 심사위원 활동하면서도 인천팀을 뽑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지역문화 기획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지 않는가. 아까 이종호 대표님께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의 청년 기획자 그룹, 지역의 청년 예술가 그룹들을 키우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청년 기획자 그룹들이 성장돼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아니면 기획적인 밑받침이 된다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 이종호 대표님께서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이제 창신동, 종로구 창신동에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제 뒹굴고 있는 기획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 지역 주민들과 한 3일 정도는, 일주일 중 3일 정도는 같이 뒹굴고 있고, 나머지 4일은 이제 다른 쪽으로 돈을 벌려 나갑니다. 공연을 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또 행사 기획을 하고, 또 서울에서 또 이제 대학로나 아니면 이제 중구, 정동 이런 데서 공연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12년도에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창신동을 갔다가 창신동에서 묘한 기분을 느끼고 창신동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창신동 하면은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동대문 아시죠? 동대문에서 바라보면 언덕 쪽으로 이렇게 산동네. 언덕 쪽으로 쫙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다 봉제 공장들입니다. 그런데 창신동이 대학로와 직선거리를 따지면 한 50m? 100m도 안 될 거예요. 다만 작은 낙산을 경계로 해서 대학로는 세계적인 문화 특구이고 창신동은 세계적인 문화 소외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대학로는 하루에 100편의 연극이 공연이 올라간다면 창신동의 주민들은 평생 미식만 돌리셨지 연극을 한 번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충격을 받아서 창신동에서 내가 연극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는 고민으로 창신동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지역이 창신동에서 활동할 때 가장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은 지역 단체들입니다. 지역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서 라디오 돔이라는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고, 창작단이라는 청년 영상 집단이 생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역이, 제가 아까 좀 전에는 지역의 청년 기획자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지역의 예술단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역의 예술단체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역의 예술단체들, 이 서구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어떻게 서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하고 자신의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과 교육들과 지원하는 지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지역 특성에 맞는 기획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신영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이쪽 지역에 아닌 분들이 이쪽 지역을 생각한다는 것이 서구 하면은 뭐 광역시에 다 있는 게 서구고, 인천광역시 서구 또한 그렇게 특히 뭔가 떠오르거나 특별한 독특한 이런 이미지들이 그렇게 보이질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제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의논을 좀 했어요. 그러면 가좌동, 가정동 이쪽에 원도심이라고 한다면 청라국제도시도 매를 통해서 새로 생긴 신도시고, 또 검단 지역 또한 거기도 새로 개발하는 신도시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인구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거주 지역별 동정도를 체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해봤을 뿐이고, 의도적으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해놓고 한 건 아니고 질문지 똑같은 거에 거주 지역별로 지역별로 좀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당연히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 또는 아까 여러 가지 조사 말씀하셨던 여가 시간이라든지 시간의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그냥 말씀드린다면은
전국 평균을 조사하면 늘 이런 결과 나옵니다. 시간 없다, 돈 없다,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1, 2, 3위거든요, 늘.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뭐 이런, 정말 굉장히 좋은 정보통신 매체가 있어가지고 쉽게 정보를 접하지만 본인이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화예술 쪽보다는 뭐 게임을 즐긴다든가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아니면 그냥 뭐 잠을 잔다든가 이렇게 편히 쉬고 싶은 어떤 글로 후회해오는 어떤 그 피로감 같은 거를 좀 해소하고 싶은 근데 그 방법이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거겠죠. 분명히 약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화 양극화 해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늘 영원히 언제까지라도 양쪽 꼭지점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 꼭지점의 거리를 얼마큼 다만 줄여가느냐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과 그 지역별 그 특성을 또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강조를 해주신 문화기획자, 특히 청년기획자,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지역의 내용을 아주 잘 아시는 지역의 청년 문화기획자들의 활동을 더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일단 작지만 거점별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단순히 그 문화기획자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수시로 많이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분들이 그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훌륭한 예술가들도 잘 아시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어떤 공연, 축제 이런 것들을 작지만 시작해서 점점 더 함께하고 뭐 그것을 키워가는 것도 그 지역에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뭐 그런 분들이 또한 어떻게 역할을 해주느냐가 성공의 여부는 또 달려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치도 담궜다가 잘못 담그면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김치 안 담글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발제자분들께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네, 그럼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조사는 동별로 진행이 됐는데 혹시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문화 격차가 크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전체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눠서 재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 하면 이제 분단, 연희, 청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를 뽑고 신도심을 9개 도시로 해서 거의 인원은 비슷하게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예상과 다르게 별다른 문화 격차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신도심이라고 해서 더 문화 시설이 많거나 문화 프로그램이 더 많이 돌아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 향유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다만 이렇게 눈여겨볼 차이점이라면 신도심에 계시는 분들이 여가 시간이 조금 더 많지만 더 없다고 느끼는 강도가 많다. 그만큼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가 더 구도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 외에는 전반적인 조사 내용이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에 일부만 구도심, 신도심으로 구분해서 발표를 드리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발표 때 보완 설명을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유경숙 소장님 무슨 말씀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전략을 해주셔서 지금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객석에 계신 참관 또는 저희 위원으로 포럼의 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도 이렇게 끝까지 절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시면서 동시에 이 포럼 또는 그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제가 지금 포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세미나라고 하셔서 조금 저는 이번에 포럼입니다. 뭐 집단적 그 의사를 서로 이렇게 토의하고 어떤 그 과정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는 맞지만 세미나는 좀 더 학술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걸 세미나라고 한다면 이 포럼은 좀 더 범위가 좀 다른 것이겠죠. 자, 백석에서 혹시 의견을 내시거나 또 발제나 패널분들께 그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계시면 네, 저 뒤에 네. 저는 기업에서 왔고요. 사회보험 활동하고 있어서 오늘 되게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왔었고요. 서구문화재단에서 이런 포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발제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서구문화재단이 거시적인 부분만 바라보는 게 아닐까, 뭔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타 구나 뭐 아까 전승용 교수님 북경문화재단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기초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시문화재단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가 분명히 바다를 끼고 있는 건 인천시 내에서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서구의 그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2015년도에 조사한 자료나 지금 조사하신 자료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지역에 문화시설도 없고 문화 공연도 없고 또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사회보험 활동을 쭉 해온 경험으로 봐서는 지역의 인프라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프라는 분명히 존재한다. 예.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에 음악과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방과후 교실에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서구 방과후 예술제라는 걸 그들 스스로 조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런 바람도 많고 그런 인프라도 많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을 하나 제언을 해드리면, 유경숙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일부분만 제가 동의하는 건데,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학교나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 여유의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그 부분들과 접목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서구만에 독특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가는 서구문화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인천시에 있는 그런 문화재단들과는 분명히 다른 포맷의 어떤 지역을 위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문화재단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고 또 이런 제 의견이 좀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또 대표적인 축제만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세계의 세 분과의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저분의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기초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광역재단하고는 그 역할과 기능이 조금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재원이 틀리고 사업이 틀리고 또 함께 가는 파트너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과 밀착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들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에 대한 인프라가 있다.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참 좋은 그 상황인 거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런 그 서구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아직 다 파악조차도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거기에 빠졌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좀 제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데이터에 좀 포함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함께 하시는 예술인 분들 또는 기획자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저희한테 그런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이 굉장히 예술교육 초기보다는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것만 사실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문제일까 과연 그 부분은 이제 공교육과 이게 공교육 범위 내에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지역에 계신 예술가분들이 방과 후 예술교실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공교육의 범위일까? 라는 부분이 또 좀 그렇거든요.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학생일 때 특히 더 어리면 어릴수록 먼저 일찍 예술을 정말 좋은 양질의 문화예술을 좀 많이 접하고 거기에 참여와 교육까지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생긴 지 아까 말씀 좀 해주셨지만 이제 8개월째입니다. 8개월이 된 것도 아니고 8개월째인데 모든 일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해가야 될지 또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몰라서라도 이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어떤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그냥 보완적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앉아있기 힘든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의견 또는 질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보지심, 사양지심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객석에서는 더 이상 어떤 질문이나 의견이 없는 걸로 하고요. 혹시 그 패널 분들이나 발제자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1분 이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유경숙 소장님께서 짧게 마무리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 때문에 저 되게 다양한 학습이 됐고요.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선생님, 이쪽 기업에 있으시면서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애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쪽 재단 식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한 말씀 드리자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해녀나 이쪽 분들이 대표 사업, 알려질 만한 대표 사업 한 방만 혹시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단이나 이런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떤 특징을 알릴 수 있을 만한 대표 사업도 일부 필요하고 당연히 지속 사업도 필요한데 지금 선생님은 말씀하신 거는 지속 사업 쪽으로 분류가 돼서 지속적으로 이쪽 지역의 어린이들 또 예술인들이 효과적으로 투입이 돼서 관리되어야 하는 그런 류의 사업으로 제가 보기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사례로 말씀하셨던 방과후 예술제, 거기 투입되시는 선생님들이 오죽하면 본인들끼리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연히 이제 그분들의 컨디션을 잘 이해를 해서 좋은 지원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사실 그건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배웠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시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또 인천 서구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대표적인 어떤 우리 지역에도 그런 특징을 알릴 만한 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거 자체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그 축제의 컨텐츠가 완성도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느냐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축제들이 있고 그거는 조금 부족해도 이쪽 지역 어린이들이 선생님들이랑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그걸 우리 지역 어른들과 부모님들께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좀 부족해도 우리 지역의 어떤 잔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서로 조금 어떤 목적성이랄까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이 물리적인 시간과 정서적인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구민들 대상으로 문화혁명 실태조사 결과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장기 발전계획의 핵심은 이제 막 출범한 서구문화재단이 향후 5년간 지역의 기초문화재단으로서 어떤 사업들을 통해 지역의 예술가들, 주민들, 민과 관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협치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 과제를 발굴하는 게 조금 더 핵심적입니다. 예술 창작, 지역의 예술인들도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문화 교육도 실시를 해야 될 거고 생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지역 축제를 이제 차근차근 개발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이런 원도심, 구도심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면서 도시 재생을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방안, 여러 가지 재단의 역할들을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아마도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에 또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서구문화재단이 어떤 역할들,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접점들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 결과물로 한 번 더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꾸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해요. 근데 실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인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요. 다음 달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 달에 워낙 좀 일들이 많아서 언제 또 다들 모시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날짜는 아직 문정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날짜를 정해서 또 한번 모시고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널 분들 우리 어느 분도 하시겠어요? 네, 강승현 교수님 같습니다. 네, 이제 축제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인천 시민들이 지금 인지하고 참여하고 있는 축제 1위가요. 소래 포구축제입니다. 그리고 2위는 강화도 고인돌 축제고. 서구 관련해서 아까 이제 드림파크 뭐 축제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인천 시민들은 잘 모르세요. 대략 9위로 나타나는 게 서구 예술제입니다.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사실 서구 쪽에서 이제 저희가 드림파크를 많이 가는 이유가 아마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초중고에서 거의 다 가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이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봐주셔야 될 게 사실은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구문화재단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계획에 따라서 지금 중장기 발전 방안부터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올해 이제 사업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재단에서 딱히 발굴한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서구문화재단에 출범하면서 서구청에서 이관받은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주민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야지, 그리고 이러한 또 연구조사를 통해서 서구문화재단만의 그런 특성한 사업들을 발굴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현길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에 서울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주최돼서 서울을 바꾸는 문화예술 포럼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였던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와서 이틀 동안 꽉꽉 찼었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오늘 서구에서 한 이 인천 서구 문화비전 포럼이 앞으로 발전을 해서 앞으로 한 2, 3년 뒤면은 여기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 지역의 청년 기획자 그룹들이 다 성장해서 서구 문화 포럼을 할 때는 정말 이 공간들이 꽉 찼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그 발제와 패널 분들의 의견, 그 다음에 이제 객석에서 계신 분들의 의견까지를 나눴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8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제 발제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모든 부분이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접점이 안 찾아진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분야, 다른 사람, 다른 일, 그거보다도 우선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만이 가치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거는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과 협치, 즉 거버넌스의 어떤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서로 우선순위를 좀 찾아가는 것도 그 방법이다. 금년도 이미 그 상황을 우리 최영호 박사님께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주셨지만 대략 짐작은 했어요. 일단 문화예술에 대한 하드웨어 인프라가 많지 않다. 인구가 53만이다. 2개의 신도시가 있다. 또 구도심의 어떤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접근성은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가지고 가는 방향은 뭐냐면 우선 문화예술을 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많이 공급을 해드리자. 공급이 늘어나면 누군가가 어느 분인가가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말하면 소비의 기회가 좀 더 늘어날 테니까 양을 늘려보자. 공급이 적어지면 소비도 적어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급을 많이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또 가급적이면 양질의 문화예술을 많이 공급해서 향유의 기회를 좀 많이 갖도록 해드리자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적어도 수년간 더 지속돼야 되지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문화의 다양성, 또는 개인차, 개인 내차 등등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또 무용이나 음악, 연극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선호도를 갖고,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갖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다양한, 가급적이면 많이, 가급적이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보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희 문화재단이 가지고 가는 지금 지향점입니다. 현재는. 그러나 이제 더 우선순위를 찾고 문화재단이 가야 될 핵심적인 일들을 정리해서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 발표하고 또 이런 그 포럼의 자리를 통해서 가야 될 길을 좀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정리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에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문화재단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